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0커플의 은빈. 미안. 안녕하세요. 200커플의 은빈. 영현입니다. 드디어 제 여자친구 영현이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다가 어려운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거에 대한 간단한 팁이나 아니면 이사하면서 좀 불편했을 때 어떻게 겪었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하려고 해요. 제가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이사를 준비하고 또 이사를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팁들이 있는데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이사를 하려면 매물을 찾아야 되잖아요. 매물 찾으려면 요새는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이용했어요. 어플 중에서도 호갱노노, 직방, 다방, 피터팬, 네이버 부동산 등등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이랑 호갱노노예요.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를 일단 나눠서 할 수 있고요.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지 빌라에 살고 싶은지 다 세분화돼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. 그리고 금액대도 세분화하게 나눠줄 수 있어서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.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단기간에 많은 집을 봐야 되는 조금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저는 매물들을 구했는데 이제 집 그런 구조나 크기 그리고 실제로 그 집을 예전에 어떤 가격대로 거래했는지나 그 사진을 허위 매물이 아니라는 그런 거 확정 일자 같은 게 조금 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매물 옆에 이제 같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제가 직접 그 방을 보러 갔을 때 그 집이 맞았고 허위 매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해드립니다. 이렇게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처럼 알아본 다음에 꼭 공인중개사분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. 공인중개사를 알아보셨다면은 한 분보다는 여러 분을 많이 알아보셔서 만나보셔서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한 분만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잘 해주시고, 물론 다 좋으시겠지만 잘 해주시고 본인에게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는 공인중개사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연락을 취하고 진행했던 것까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. 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세로 살면은 뭐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하면서 많이들 월세를 사시는데 요새는 전세로 살면서 그 전세에 대한 이자 부분을 월세를 충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방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라면은 1억에 대한 이자가 물론 자격이 있지만 보통은 1.2%에서 2% 사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훨씬 월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는 청년 전세자금이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있으니까 자격 제한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고요. 만약에 자격 제한이 안 된다면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그게 안 된다면은 월세로 사시고 자격 제한을 맞추신 다음에 다시 카카오 전세 대출이라든지 청년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인중개사 분께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드릴 때 어떤 집을 원하는지, 예를 들어서 전세를 구하는지 월세를 구하는지,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정도고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의 매물,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50 그런 집만을 원한다. 그래서 그런 매물을 빼달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원하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 원룸인지 복층인지 또는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, 그리고 역에서 5분 정도인지 약간 역세권인지 역세권이 아닌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매물을 미리 빼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공인중개사분이 그걸 이제 맞춰서 매물을 좀 미리 빼놓으시고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께 이제 미리 조금 편하게 집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고,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55를 생각을 한다, 월세. 근데 55를 생각을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는 거는 50을 부른다거나
아니면은 50까지는 안 된다. 그러면 원래 55집인데 50까지는 안 돼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53까지 해주겠다.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. 이렇게 조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절을 잘 해주실 수 있어가지고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가격대를 조금 공인중개사분과 이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잘 조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면서 이삿짐 센터는 알아봤어요? 아유, 이삿짐 센터 알아보는 게 가장 어렵죠. 근데 저는 이삿짐 센터를 또 이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간편하게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더라고요. 그게 조금 가장 간편한 게 뭐냐면 급하게 하거나 할 때도 부담이 없으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. 그래서 짐 개수나 상자 개수나 책 개수 그리고 가구 개수에 따라서 견적이 다 달라져요. 이동 그 거리랑 같이 해서 그래서 그 견적을 보시고 견적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-6개 나와요. 그래서 그 견적에 따라서 원하시는 가격대에 이제 기사님이랑 그 용달차 그리고 선정하셔가지고 그 예약일 또 확정을 해서 그 일에 몇 시 정도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사일이나 그런 이제 시간이나 같이 협의해서 이사하시면 돼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혼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다 하면은 다 도와주시는 것도 선정할 수가 있어요. 이사 혼자 하기 때문에 운반이랑 그 짐 놓는 거 정리까지도 같이 필요하다 하면은 대신 견적 비용은 좀 높아지겠지만 간편하게 혼자라도 이사 잘 할 수 있고 또 평점이 다들 있으세요. 기사님들마다 그 평점 따라서 원하시는 기사님도 선정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플 이름이 뭐죠? 짐싸라는 어플이에요. 그래서 그 어플 진짜? 진짜 말고 짐싸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거기서 이 박스도 이제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그 상자를 미리 구입해서 이제 미리 짐 담고 바로 이제 이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 준비하면서 혹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들고 가기 좀 힘들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? 중고 마켓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새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새 제품 같은 성능인 그런 물건을 쓰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중고 마켓 어플을 이용했습니다. 이름이 뭐였죠? 당근마켓. 당근마켓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지역만 이렇게 딱 설정해가지고 지역분들만 결혼하는 그런 마켓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당근마켓 이용해서 그 좀 들고 가기 어려운 짐들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사하시면서 팁이 있을까요? 팁 아주 많죠. 근데 제가 이사하면서 겨울옷 같은 경우는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상자에 다 들어가려면 진짜 몇 박스 한 5박스 필요하더라고요.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이래서 저는 긴장 봉투를 이용했어요.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특대형이나 대형 긴장 봉투 이용해서 조금 부피 큰 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눌러서 착착착착 쌓으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상자에 넣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깁스나 유리 같은 제품들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신문지가 요새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. 교차로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뽁뽁이가 있어요.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뽁뽁이 그래서 뽁뽁이를 구입해서 손상이나 파손 좀 덜하게끔 좀 한번 싼 거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집을 미리 보고 집을 미리 찍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구 배치나 이런 걸 좀 미리 생각해서 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. 네 번째는 저는 신발이 좀 많아요. 신발들이 또 이제 망가지면 또 옷 망가지는 것처럼 좀 속상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정말 저렴하게 한 200원? 300원? 그런 가격대 부직포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안에 넣어서 신발들끼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묶어서 이렇게 그 상자에 넣어놨거든요. 그러면은 부피도 확실히 줄고 신발 손상도 덜하고 조금 가볍게 이사하기 좀 간편한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저희가 좀 이사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순서를 조금 알아봤는데요.
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. 그치만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조건들이나 이렇게 사는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은 이사를 좀 더 빠르고 알차게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다들 좋은 이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이사하세요.